다음을 계산하시오. 바로 1번입니다. 부호가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이니까요. 앞에 누구?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아주고요. 절대값끼리 곱하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9. 약분했더니 3.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니까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앞의 수도 마이너스, 뒤의 수도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요. 부호를 플러스를 달아주시고요. 절대값끼리 곱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약분이 안 되니까요. 플러스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식들을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5개를 다 계산했을 때 그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먼저 마이너스 9 곱하기 4입니다. 여러분 4에는 부호가 없는데 부호가 뭐지? 그렇죠. 플러스일 때는 부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 곱하기 4라는 것은 마이너스 9 곱하기 플러스 4니까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시고요. 9 곱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의 곱입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4 곱하기 5. 결국은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x값과 y값이 각각 주어져 있을 때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 먼저 x값부터 구해봅시다. 자, x값은요.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이니까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절대값끼리 곱하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6. 약분시켰더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y 계산해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절대값끼리 곱해 볼게요.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 약분시켜서 결국은 플러스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x 곱하기 y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주시고요. 절대값끼리 곱하겠습니다. 4 곱하기 10분의 1. 2로 약분시켰더니 5분의 2가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활용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수의 곱셈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세 수 이상, 3개 이상의 숫자의 곱셈을 배울 겁니다.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부호의 결정이었었거든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수 이상의 곱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호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항상 우리는 음수,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만 잘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즉 음수의 개수가 짝수 개이면 플러스를 달아주시고요. 음수의, 즉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자, 다시 한번. 숫자가 3개 이상이 곱하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를 세보십시오. 마이너스가 2개, 4개, 6개 이렇게 짝수개가 되면요. 부호는 플러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의 개수가 1개, 3개, 5개 이렇게 홀수개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곱셈은 절대값의 곱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1번에서 결정된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입니다. 숫자가 3개가 곱하기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뭐부터? 부호의 결정부터 하자고요. 부호는 봅시다. 플러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이너스가 하나, 2개. 마이너스가 2개? 그렇죠. 짝수개죠. 짝수개. 2개라는 건 짝수개니까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끼리 즉 3 곱하기 2 곱하기 4를 했더니 결국은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입니다. 플러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수 마이너스의 개수를 셉니다.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 개라는 것은 홀수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했더니 3 곱하기 2 곱하기 4는 24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4가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세수 이상의 곱셈에서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음수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플러스를 달아주시고요.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듭제곱의 계산입니다. 거듭제곱 계산에서도 양수의 거듭제곱입니다. 양수의 거듭제곱에서는 지수에 관계없이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음수의 거듭제곱에서는요. 지수가 짝수이면 플러스. 지수가 홀수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제곱의 부호에서는요. 양수의 거듭제곱은 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지만 중요한 거 음수의 거듭제곱에서는 지수가 짝수이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지수가 홀수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의 3제곱입니다. 얘는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2의 3제곱만 했더니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의 4제곱입니다. 음수의 거듭제곱인데요. 이 지수가 4입니다. 4라는 것은 짝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음수의 지수가 짝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2의 4제곱을 했더니 결국은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 음수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인데요. 지수가 3, 홀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지수가 홀수잖아요. 그죠?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지수가 홀수이면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나서 2의 3제곱 했더니 결국은 마이너스 8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거듭제곱의 부호 결정은요. 양수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뭐가 되든 지수에 상관없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음수의 거듭제곱에서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수의 거듭제곱에서는 지수가 짝수이면 부호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지수가 홀수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겁니다. 분배. 여러분, 분배가 뭐지? 분배? 그렇죠. 분배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A 곱하기 괄호 B 플러스 C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A 곱하기라는 것을요. A 곱하기라는 것을 B와 C에다가 이렇게 분배, 갈라주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 곱하기를 B와 C에다가 갈랐더니 결국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요. 반대로. 자, 여기에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에서 여기 있는 A 곱하기를 반대로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A 곱하기를 묶어냈더니 결국은 A 곱하기 괄호에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는 A 곱하기를 괄호 앞에서 분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괄호 뒤에서 분배를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A 플러스 B 괄호에다가 뒤에 곱하기 C가 있으니까요. 이 곱하기 C를 A와 B에다가 분배를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곱하기 C가 있고요. 여기도 곱하기 C가 있으니까 이 곱하기 C를 묶어내서 괄호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곱하기 C 이렇게 분배 법칙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 참고로 메모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 1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숫자 3개가 곱하기 됐습니다. 그럼 우리 뭐부터? 그렇죠. 부호 결정부터 하는데 부호 결정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수가 몇 개인지, 음수가 몇 개입니까? 2개. 음수가 짝수개네요. 그죠? 짝수개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값끼리 곱하기를 했더니 결국은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또 3개를 곱하게 됐는데 마이너스가 1개밖에 없네요. 그죠? 1개밖에 없다는 것은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했더니 3 곱하기 5 곱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 이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3 전체의 거듭제곱,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지수가 뭡니까? 홀수입니다. 홀수. 3이라는 것은 홀수니까요. 음수를 거듭제곱했는데 지수가 홀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의 3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3의 3제곱은 여러분 아시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정답은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7이니까요. 결국은 플러스 27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또 이 거듭제곱부터 확인해 봅시다.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지수가 2입니다. 이 지수가 2라는 것은 짝수네요. 짝수.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3분의 2만 제곱했더니 플러스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마이너스의 플러스 9분의 4니까요.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각각 확인해 봅시다.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입니다.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지수가 2, 짝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3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의 3제곱입니다. 마찬가지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지수가 3, 홀수네요. 그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2의 3제곱, 즉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다시 한번 정리했더니 플러스 9,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계산하는 거 앞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자고요? 그렇죠. 플러스 8 이렇게 계산해서 결국은 플러스 17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 마이너스 8 곱하기 괄호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이 중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8을 곱하기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뭐를 배웠습니까? 그렇죠. 곱셈의 분배 법칙을 배웠거든요. 자, 우리 분배 법칙을 한번 써서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건 지우고요. 자, 마이너스 8 곱하기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분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또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1은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썼습니다. 자, 우리 한 개씩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8 곱하기 2분의 3. 자, 그리고 이 두 수의 곱은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했더니 8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약분시켰더니요. 4, 3, 12.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약분시켰더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중괄호안을 계산해서 따로 마이너스 8을 곱하기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곱셈의 분배 법칙을 배웠었기 때문에 이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이해봤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괄호 1번입니다. 숫자 4개의 곱입니다. 자, 숫자가 3개가 건, 4개가 됐건, 5개가 됐건,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먼저 뭐부터? 부호의 결정부터 할 겁니다.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음수의 개수를 셉니다. 마이너스가 하나, 둘, 3개. 음수가 3개. 홀수개네요. 그죠? 홀수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이제부터 절대값끼리만 쭉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이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마이너스가 음수가 하나, 두 개군요. 그죠? 그러면 부호는 그렇지 플러스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절대값끼리 곱하기 하겠습니다. 5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6. 약분하셔야죠. 5 약분됐고요. 이 3과 6이 약분돼서 2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4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먼저 거듭제곱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의 2제곱, 마이너스는 제곱된 게 아니고요. 2만 2제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의 2제곱은 4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까지 같이 거듭제곱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짝수 제곱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의 제곱, 즉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9 곱하기 그냥 6분의 5는 플러스 6분의 5니까요. 음수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4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4, 2로 약분시켰더니 3이 되겠고요. 이 3과 9가 약분돼서 그래서 결국 괄호 안이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우리 확인 체크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24를 곱하기 해도 되지만 그래도 되지만은 우리가 곱셈의 분배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분배 법칙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곱하기 24를 마이너스 8분의 1과 플러스 12분의 7에다가 분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24는 플러스 24와 같으니까요. 자, 플러스 또 12분의 7에다가 플러스 24를 곱하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앞에 거부터 마이너스가 한 개, 즉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8분의 1 곱하기 24 절대값끼리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와 플러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12분의 7 곱하기 24 절대값끼리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시켰더니 3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약분시켰더니 2 플러스 14 그래서 14 빼기 3이 되니까 결국은 1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훨씬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왼쪽 거는요.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니까요. 자, 이 아이는 음수를 거듭제곱했는데 2제곱 짝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의 2제곱 그래서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도 플러스 4가 돼서 이 두 값은 같은 값입니다. 2번입니다. 마이너스 3 음수의 거듭제곱입니다. 근데 치수가 2 짝수니까요. 플러스 3의 제곱 즉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요. 여러분 조심.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시고 3만 제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2번이 옳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전체 3제곱입니다. 괄호가 있으니까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치수가 3, 홀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왼쪽은 또 음수의 거듭제곱인데 치수가 짝수니까요.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음수의 3제곱입니다. 음수를 홀수 제곱한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3분의 1의 3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은 플러스 9분의 1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7분의 1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9분의 1 왼쪽이 더 클 겁니다. 대소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마이너스 1의 100제곱입니다. 음수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를 짝수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의 100제곱. 근데 1의 100제곱은 얼마지? 1의 100제곱은 그렇죠. 똑같이 1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101제곱 홀수번 거듭제곱 했으니까 지수가 홀수니까 부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1의 101제곱,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 왼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봐요. 여기도 0.32 곱하기, 여기도 0.32 곱하기, 똑같은 게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은 0.32 곱하기를 묶어내주면요. 자, 그럼 여기 뭐 남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135만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5만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부터 먼저 계산했더니 135에서 35를 빼주면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32 곱하기 100 해주면 32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0.32 곱하기 135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0.32 곱하기 마이너스 35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셔도 답은 나오겠지만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0.32 곱하기 0.32를 똑같은 0.32 곱하기를 묶어내주는 즉 곱셈의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이용해주면 훨씬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수 A, B, C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고요.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10일 때 A 곱하기 B 빼기 C. 잠깐만. 여기 A 곱하기가 있으니까요. 이 A 곱하기를 B와 마이너스 C에다가 분배를 해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A 곱하기 B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A 곱하기 C인데 앞에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덧셈 뺄셈입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0. 그래서 10에서 2를 뺐더니 8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2번입니다. A 곱하기 B가 6이고요. A 곱하기 괄호에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8일 때 A 곱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또 마찬가지 A 곱하기에 괄호가 있으니까 이것을 분배를 했더니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 곱하기 B가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6 더하기 A 곱하기 C 이것이 마이너스 8이니까요. 그래서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8에서 6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끼리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에 8 더하기 6 기억나시죠 여러분? 마이너스 14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네모안의 숫자를 보니까 곱하기 그렇죠 여러분 보이죠 뭐가 보여 곱하기 2.99 곱하기 2.99 똑같은 값이 곱하기 되어 있네요. 그죠? 똑같은 값이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곱셈의 분배 법칙을 거꾸로 이용해 주면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곱하기 2.99를 묶어내주면은 요게 3 남고요. 그리고 97이 남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이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만 딱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요. 3 플러스 97이 딱 10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2.99 그러면 2.99 곱하기 100은 결국은 299.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훨씬 쉽게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